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부채 한도와 의사록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였죠.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가 지난주만 해도 바로 협상될 것 같더니 분위기가 살짝 반전이 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조기 귀국하고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디폴트까지가 단 8일이 남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0억 불 정도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달 7일이나 15일까지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전에 부채 협상을 다시 회동을 했는데 일단 협상 타결 소식이 없는 상태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타결이 항상 변수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채 협상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네요. 핌코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채권 운용사죠. 핌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상단이 최종 시한을 맞추려면 이번 주 중반까지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번 주 중반이 언제예요? 오늘 내일이죠, 그렇죠? 미국이 어저께 끝났으니까 오늘이 수요일, 미국은 오늘 수요일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마무리를 이뤄야 될 거다, 이런 발언도 있고요. 신용평가사 무디스 3대 신용평가사죠. 윌리엄 포스터 선임 부사장이 이런 말 합니다. 엑스데이트를 넘겨 채권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무디스가 디폴트 가능성을 5%에서 10%로 올리기도 했었죠. 시장을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부사장은 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부채 협상안이 마무리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5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의사록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의사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해드렸었는데, 의사록 발표에 의하면 요거는 이제 5월 FOMC 회의 때 회의 내용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의원들 간에 두 표로 날렸습니다. 패라기보다는 의견이 두 개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이 필요하다.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임스 블라드가 이런 얘기 있었죠.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0.25씩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FOMC 의사록의 내용을 제임스 블라드가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연준 총재는 아니지만, 지역 총재는 아니지만, 연준 이사 중에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어저께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몰라요. 지난번에 6월 달 금리 중단 가능성이 99%였거든요. 99%.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엇갈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가면서 똑같이 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이게 반복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6%, 다우가 0.7%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니 선물이 1.28%인데 아까 1.5%까지 갔었거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엄청 좋아서 지금 18%가 올랐어요. 18%. 아시겠지만 초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반도체잖아요.
이런 점의 8%도 아니라 18%가 올랐다는 것은 미국 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오늘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한번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60일선 있잖아. 120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200일선인가요? 200일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60일선을 종가상으로 깨트리는 건 정말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걸쳐서 올라갔잖아요. 걸쳐서 올라갔던데 이번에는 완전히 깨트리는 모습은 처음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하락할지 안 하락할지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하락은 부채 그 한도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데는 불안감이 주가를 내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불안감이 두 가지인데, 아시겠지만 부채 협상은 뭐 조만간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랬을 경우 그거로 인한 다시 반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엔비디아가 아까 1.2% 오르면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 웬만하면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요, 어제 빠진 후 오늘 새벽에도 빠졌는데 오늘 십자도질이 끝나네요. 장중한 때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1.1%까지 갔다가 딱 절반 정도 돌렸네요. 절반 0.5% 정도 되돌리고 끝났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지난번 고점 요거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안 깨트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의 모습을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금통이 있죠. 3연속 동결 가능성,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현재 금리는 3.5%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1.75% 벌어지죠. 1.75%. 그러니까 미국이 5.25, 그쵸? 5.25 정도. 제임스 블라드의 의견이라면 거의 6%에 육박하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미국하고 지금 3.5, 1.75 벌어진 상태. 시장에서는 물가냐 경기냐, 그러니까 물가 둔화된 거 포인트만 맞추냐 경기냐, 뭐 여기 있는데, 물가 둔화 쪽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뭐 더 둔화시키기 위해서 동결보다는 인상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경기를 본다면요, 동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뭐 방산주 좋죠. 그죠? 조선주도 뭐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오늘 만약 금토일가 동결을 하게 되면 사실상의 인상 종료 가능성으로 시장도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사실상 인상 종료 가능성이 있다면 이창용 총재가 연내 금리나 가능성을 언급할 거냐, 요것도 주목해 볼 만하죠. 안 하겠죠. 해서 얻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완전히 둔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언급해서 얻을 게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금리차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괜찮다라고 계속 뭐 IMF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사실은 안 빠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코스피 외국인 매수 숨고르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들이 요 근래 매수를 했는데 어제 그제는 숨고르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냐, 일시적으로 잠시 구경하는 상황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지만 회복이 너무 더뎌서 자금이 인도하고 일본에 많이 들어간답니다. 아마 우리나라 쪽에도 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눈치 보기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위클리 만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수를 많이 한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죠. 사실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하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하방을 보는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단기 반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마디점 매매를 통해서 여기서는 매수를 줬어요. 여기서 매수를 준 상태예요. 여기서 매도를 다시 했었고 매수했었고,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여기서는 상방으로 간다, 여기서 하방으로 간다, 여기서 상방 간다. 지금 이 상태. 그래서 이제 상방 유지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이 좀 남아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